어렴풋이만 알고 넘어갔던 세상의 여러 뉴스들, 다양한 관점을 나누어 제대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지식 쌓는 소식, 지혜 쌓는 대화, 지소지대 지금 시작합니다. 와. 아이. 왜 와 하는 그 타이밍이 다 다릅니까? 한 번에 맞출 수 없는 겁니까? 아직도 왜 안 저를 익숙해서. 따라하는 듯한 느낌으로 아직도 아직도 안 익숙해서. 적응 중이라서. 아, 참. 저희 벌써 이제 그 4개 화가 업로드가 됐고 그쵸, 지금 다섯 5번째 번째죠. 녹음이지 않습니까? 그쵸. 지금 벌써 폭발적인 반응. 그래요? 지금 폭발적인 반응 장난 아니어가지고 그 지금 수익 폭발의 정산이 기준이 들어왔습니다. 폭발의 기준이 사람마다 그- 다를 순 있죠. 일단 팟빵에서 이제 그 올리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광고를 붙여주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이게 맞아요. 수익을 이제 해주더라고요. 그거 제가 그래서 설정해서 올리는 수익금. 겁니다. 그런 건가요? 예. 우리 이제 관리자인 공변이 이제 수익 설정 해주셔가지고 수익금이 무려 4화 무려. 만에 510원입니다. 지금 510원. 와. 뿌뿌뿌. 500원. 510원이고 플렉스 해버렸잖아. 보니까 그 오디오 광고 수익금은 제반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60%가 정산이 되기 때문에 이제 510원에 60%, 그럼 이제 한 300원 정도 되는 거죠. 그쵸, 그쵸. 네, 그 300원에서 또 소득세 3%, 주민세 떼야지, 0.3%를 또 뗀답니다. 떼야죠. 그걸 또 떼고 뭐 그러면은 추파춥스 하나도 못 사먹는 수준이긴 합니다. 예. 추파춥스 아쉽네요. 요즘 못 사나요? 추파춥스 요즘 얼마예요? 맞죠? 추파춥스 요즘 추파춥스? 얼마입니까? 500원 할 것 같아요. 추파춥스가 500원이야? 비싸다. 요즘에 뭐 여러분 뭐 이 물가가 뭐 빡세지 않나요? 그래도 모르겠네요. 추파춥스는 그렇죠. 200원이어야지. 찾아보니까 250원이네요. 그래, 250원입니까? 역시. 그래. 음. 그 정도면 적당하네요. 양심적이네. 그런데 생각해보면 200원에서 250원이니까 25% 그치. 오르는 겁니다. 네, 상승률은 25% 엄청난 거죠. 25%. 상승률은 엄청난 거죠. 그렇네요. 네, 저희 소개 또 하고선 시작해야죠. 아직 초반이니까. 네. 네, 저는 이제 지소지대 진행 맡고 있는 안대리고요. 제가 사실 이제 안대리 앞에 기계 좋아하는 안대리라고 이렇게 약간 수식어를 붙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계 좋아하는 안대리로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프로그램은 경영, 경제, 교육, 사회, 법률, 정치 등 다양한 나름의 전문 분야를 가진 새 청년이 최근 소식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이에 대해 대화 및 토론을 통해서 더 깊숙하게 알아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뭐 이렇게 추파춥스 관련해서도 좀 알아보고 이렇게 했고요. 오늘은 소개를 신 선생님부터 할까요? 어떻게? 네, 네. 저는 이제 교육 관련 업무를 종사하고 있는 신쌤이라고 하고요. 뭐 네. 이제 두 친구들이랑 다르게 뭐 이렇게 어떤 딱 특정 필드 막 이렇게 이제 뭐 안대리는 이제 경영 경제 이렇게 하고 공병 같은 경우는 법률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 제 포지션은 약간 그냥 일반적인 사회 현상 그리고 교육 좀 더 깊게 이런 거를 좀 다루고 최대한 중도적인 입장을 항상 대변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요즘 뭐 그 학생들 이제 좀 있으면 방학 아직 그 중고등학생들은 미국은 방학했죠. 미국은 다 방학했습니다. 네, 방학했습니까? 저희 이제 학생들은 미국에서 학교 다니는 친구들 하는 거니까. 제가 이제 종사하고 있는 분야는 미국의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또는 뭐 음. 한국에서도 미국 학기제를 따라가는 학생들이 많은데 지금 다 방학 음. 기간입니다. 아니 그러면 선생님들도 한 일주일 정도 쉽니까? 휴가입니까? 그런 게 어딨죠? 그런 거 없습니까? 네. 선생님들 언제 쉽니까? 여러분들 쉴 때 쉽니다. 아니 약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사 다니면은 네네. 우리는 뭐 한 7, 8월쯤에 이제 휴가철이고 그 12월 아. 말쯤 해가지고 또 조금씩 또 놀고 약간 그런 게 좀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이제 미국 대학 입시가 뭐 한 11월쯤에 끝나거든요. 1월 말. 1월 말. 2월부터 3월까지가 조금 2, 3, 4월이 좀 여유롭죠. 조금 여유로운 풀 때 시기 이제 끝났고 지금 미친 듯이 수업하고 있습니다. 죽겠습니다.
아까 뭐 공변이 뭐 질문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아니 넘어가시죠. 아, 까먹으셨군요. 아, 네, 넘어가죠. 그 넘어가신 김에 소개나 하시죠. 음. 네, 안녕하세요. 공변입니다. 저는 올해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지소지대에서 계속 법률 및 약간의 정치에 관련한 주제에 대해서 깊이감 있게 다뤄보려고 하고 있고요. 다른 음. 두 진행자들과 다르게 이 석사 자격증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방끈이 안 좋으시겠어요. 맞아서 얘기하기가 힘들다 정말. 네. 네. 오늘 그 주제는 신 선생님 주제잖아요. 네네네. 오늘 제가 다뤄볼 주제가 조금 어떻게 보면 좀, 가벼운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저희가 음. 다루는 주제가 다 가벼운 주제는 아니지만, 특히나 조금 무게감이 있는 주제일 것 음. 같은데, 제가 오늘 다뤄볼 주제는 DC 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 자살 사건입니다. 음. 일단 이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어떤 사건인지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 이야기해볼 사건을 요약하자면 2023년 올해 4월 16일 한 10대 여학생이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통해서 투신 자살을 생중계한 사건인데요. 아이고. 오. 네, 얼마 전에 발생했던 일인데, 이 사건은 국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여학생 A양이 우울증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논의한 뒤 사건 당일에 실행을 한 사건으로 알려졌습니다. 음. 사건의 일환으로 남성 유저인 B씨가 A양과 연락하여 동반 자살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건 당일 옥상에 있는 A양은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킴과 동시에 채팅창을 보면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2시 30분경 A양은 옥상에서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다가 투신 자살을 했다고 하는데요. 투신 아, 직전에는 119 구급대가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조치를 취하려 했지만 A양은 그 전에 투신했으며 해당 영상은 현재 인스타그램에서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음. 좀 음, 충격적인 사건이죠. 뭐. 그렇네요. 자, 이 사건 음. 이후에 정부는 다음과 같이 이제 대응을 했는데요. 우선 경찰의 폐쇄 요청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우울증 갤러리의 폐쇄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는데요. 그러나 DC 인사이드는 해당 갤러리가 개인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폐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음. 다음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치하겠다는 공문을 또 발표를 했는데요. 이때 방통이라고 부를게요. 방통위는 네. 경찰의 요청을 심의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할 예정이라고 처음에 밝혔습니다. 그러나 커뮤니티 사이트의 접근 차단을 위해서는 전체 게시글 내용 중 불법적인 내용이 7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음, 따라서 방통위의 심의가 보류가 됐고요. 방통위는 DC 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의 일시 차단의 심의를 일단 보류하게 됐고 법률 자문과 의견 수렴 후에 판단하겠다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이후 통신자문특별위원회라는 곳에서 이제 부정적인 의견이 이에 대해서 있었는데요. 통신자문특별위원회는 경찰의 요청에 대해 DC 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 차단 여부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갤러리의 폐쇄는 이제 예상되지 않았는데요. 결론적으로 방통위는 우울증 갤러리의 접속 차단은 시행을 하지 않았고, DC 인사이드라는 그 사이트의 자율 규제를 강화 요청을 한 상태로 마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 저희가 볼 수 있는 상태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우울증 갤러리의 폐쇄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DC 인사이드는 그냥 자체적으로 자율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조금씩 뭐 무슨 뭐 강화를 자율 하고 규제를 뭐 있다고. 얼마나 하겠어요. 뭐 그쵸. 그분들이. 뭐 하겠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음. 사실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음. 음, 이따 더 깊게 권고 얘기를 조치지 뭐 한번. 권고 조치. 그쵸. 네. 저희가 이따 이후에 또 깊게 얘기를 해보겠지만, 음.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한 방통위의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혹시? 일단 이 요 뭐 방통위에서 뭐 경찰에서 뭐 방통위로 넘기고 방통위에서 뭐라고요? 통신자문특별위원단이었나요? 네네, 이름도 어려워. 맞습니다. 이게 이렇게 이
판단을 이제 미루는 게 너무 이거 공무원 집단 같다. 그쵸. 저희가 이제 어디 민원 창고에 넣으러 가면은 아, 그거는 이제 뭐 진짜. 이쪽으로 넘겨드릴게요. 그래서 그쪽 가면은 예. 이거 저희 건 아니라 그러고 그러니까. 다시 이쪽으로 가라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이제 열받죠. 아까 이쪽에서 일로 가라서 왔다. 그러면은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다. 약간 그런 그러니까요. 느낌이죠 지금. 그래서 뭐 결국에는 아무런 뭐 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네, 일단 뭐 물론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건 맞고 정말 좀 이렇게 유명해져서는 안 되는 것 같지만 이제 DC 인사이드 측의 입장도 이게 말이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못 없애겠다 하는 거는 말이 맞는 것 같고 이제 제가 그 갤러리를 제가 들어본 건 아닌데 그 갤러리를 통해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하는 기능도 분명 있을 거란 말이죠. 이게 그 우울증 갤러리라는 게 아무래도. 네네. 근데 그 미국에서 보면은 뭐 알코올 중독자 모임 해가지고 그렇게 딱 쫄러 앉아가지고 AA 모임 그런 거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주기적으로 알코올 중독자들 모여가지고 이제 어려운 상황들에 대해서 뭐 얘기하고 서로 위로하고 그런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잘 극복했는가 그렇게 또 얘기하면서 또 서로 응원해주고 이제 그런 커뮤니티가 있는데 이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갤러리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게 그걸 좀 이제 온라인에서 예, 하고 있다. 그쵸. 뭐 음. 그런 느낌인데 물론 지금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은 좀 변질되었다는 좀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래도 그 커뮤니티 자체를 없애는 게, 답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약간 너무 군대식 스타일의 문제 해결 방법 아닌가. 야, 축구하다 다쳤어? 축구 축구 없애. 없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아닌가. 뭐 사고만 터지면 자꾸 없애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저는 너무 어이가 없던 게, 이 신발끈 묶는 거, 신발끈 이렇게 매듭 져야 되는 거 아시죠? 이게 못 빼가지고, 네네네. 목을 못 매달게. 뭐 그런 느낌으로 좀, 이거는 진짜 본질적인 문제 해결책이 아닌 것 같다. 그 신발끈 못 풀게 한다고 뭐 자살하려고 맘먹은 사람이 자살 못 하겠습니까? 진짜, 면도기도 그런 것 주는데 뭐. 같다. 그죠?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공변은 뭐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일단은 먼저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무원 집단이 너무 이리 보냈다 저리 보냈다 해가지고 일 처리가 지지부진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경찰이 할 수 있는 일과 전문 분야가 있고 방통위가 할 수 있는 일과 전문 분야가 있는데 저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방통위가 당연히 개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아까 이 신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법률 자문이나 의견 수렴이 좀 있은 뒤에 판단을 하기로 했다고 했었으니 저는 꽤 괜찮은 절차였다라고 먼저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는 또 또 이 검사 우울증 갤러 되시려고 또 이렇게 밑밥 깔아놓으시는 거 아닙니까? 이미 건너갔어요. 그 아, 강은 이미 건너갔어. 그런 건가? 그건 건너갔어? 어? 건너갔어. 알겠어. 안 돼, 안 돼. 그런 거고 그 예. 또 질문해 주신 것처럼 방통위 조치에 대해서도 저는 결론적으로는 이제 안대리랑 같은 의견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너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 사이트 자체를 폐쇄한다는 거는 정부가 너무 과도한 개입을 하는 거다. 그 사이트를 폐쇄하는 것 자체가 너무 과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억압이다. 결국은 자율 규제밖에는 방법이 없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의 의견 잘 들었고요. 사실 뭐 저희가 이따 끝부분에 제가 다시 한번 뭐 이 우울증 갤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나누고 나서 질문을 다시 한번 해서 토론을 해보겠지만 이게 어떤 걸 이제 군대식으로 이렇게 규제를 세게 걸어버리는 게 쉽지는 않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좀 더 많은 논의와 생각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가 방금 들었던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추가로 알려진 정보들이 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자살한 A양이 임신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하나 제시가 됐습니다. 예? 이 A양이 DC 인사이드의 어느 남성 유저에 의해 임신한 상태였다는 주장의 글이 제시가 되었는데요. 이는 A양이 이전에 게시했던 글들에서 본인의 임신 테스트기를 인증한 글들이 작성되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해당 사건의 모방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 해당 사건은 3일 전에 일본 여고생 동반 추락사 사건 3일 후에 발생을 했다는 점. 그러니까 그래요? 일본에서 한 네. 사건이 있었는데 이 음, 사건에서도 한 여학생이
학생이었는지 나이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사람이 여자분이 트위터 네. 라이브를 통해서 생중계를 또 해서 자살했던 사건이 있었고요. 이 그래요? 사건에서 이 학생도 임신 때문에 자살을 한 것 같다는 증거들이 좀 나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사건을 보고 좀 모방 사건으로 이제 따라서 범죄를 했던 게 아닌가라는 게 제기가 되었고요. 또 더 안타까운 사건은 이제 베르테르 효과 뭐 이렇게도 불리잖아요. 이게 한 사건을 보면은 그게 연쇄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음, 한남대교에서 또 요 사건이 발생하고 같은 지역인 강남구에서 유사한 상황이 또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 지금 이 우울증 갤러리 케이스 이후에, 이후에 네, 이제 아, 또다시 모방 범죄처럼 해서 10대 아하, 학생 2명이 SNS 네, 라이브 방송을 통해 극단적 선택을 또 시도하려고 했으나 이번에는 다행히 음, 경찰분들의 음, 이 조치에 의해서 구조가 되었다고 하고요. 이거 말고도 이 4월 16일 사건 이후로 4월에서 5월 사이에 강남구에서 총 4건의 극단적 선택 시도 사건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음, 음, 이 사건들로 인해 사망자 3명이 나왔고 생존자 2명이 확인되었다고 하고요. 음, 어, 특히 강남에서 여중생 극단 선택을 한 후 자살 관련 신고가 평소보다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이 됐다고 합니다. 음, 음,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을 저희가 좀 보게 되면은 이 사건이 이제 다른 일본의 사건들과 그 이후에 발생한 사건들을 이렇게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유사한 행동을 유발하는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음. 그러니까 일단 예, 네네네. 말씀하시죠. 이게 이 사건이 그쵸. 자살을 시도하신 분, 이 스토리의 주인공 분이 그 실제로 일본 그 케이스의 영향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쵸. 굉장히 추측이죠. 그 추측이지만 그 굉장히 가까운 시일 내에 또 비슷한 사건을 이제 추진을 했다는 거. 네네. 그리고 또 그걸 보고서 또 비슷한 시기 비슷한 동네에서 또 다른 이제 모방 범죄 같은 것들이 또 발생했다는 거. 연쇄적으로 어, 발생을 하고 있다는 음, 점이, 이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음, 자살이라는 것이 이렇게 방영이 되거나 방송이 송출이 되는 것이 주변에 영향을 끼치는구나. 그런 걸 네, 보면 진짜로 그런 베르테르 효과가 정말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좀 네.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하게끔 음, 만드는 이제 결과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저는 또 저희가 네네, 네네, 궁금한 게 있는 게, 지금 현재 이 이야기에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께서 네네, 인스타그램으로 라이브를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근데 그럼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진행하면은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을 제가 잘 몰라서 자기랑 그 팔로잉이 돼 있는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게 아닌가요? 그게 이제 비공개 계정이 있고 공개 계정이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비공개 아, 계정으로 만약에 해놨을 경우는 내가 음, 팔로우를 이제 하고 있는 음,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거고 공개 계정인 경우는 누구나 다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팔로잉에 음, 관계없이. 그렇죠. 음, 그래서 네네. 저희가 뭐 가끔 연예인들 막 이제 인스타로 라이브 하면은 막 몇만 그쵸, 명이 그쵸, 막 그쵸, 가서 그쵸, 본다고 그쵸. 하잖아요. 그렇네요, 제가 얼마 그렇네요. 전에 봤는데 BTS 어떤 한 멤버가 누구였는지 모르겠는데 그 인스타 라이브를 하다 잤대요. 그래요? 주무셨는데 그 네. 자고 있는 장면을 6만 명이 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6만 명밖에 안 됩니까? 좀 네. 실망스러운데? 6만 명인가? 60만 명인가? 6만 명 아닐 것 네. 같은데요. 6만 명 아닐 수도 있겠네요. 생각해보니까 60만 명인가 싶기도 하네요. 저희는 이렇게 열심히 말하고 있는데 BTS인데. 그 조회수가 한 예. 몇백 개. 제가 방금 일단 검색해보고 왔습니다. 유명해져라. 네네. 670만 명입니다, 670만 명. 600만, 670만은요. 네네, 600만 670. 아, 명이요? 여러분, 제가 BTS의 그 670만. BTS를 영향력은, 몰라보고, 어디 감히 지금 6만 네. 명이라니. 참고로 저희가 이런 거 잘 모르는 게 일단 저희 뭐 SNS도 안 하고 저희 뭐 인스타 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요. 찐따들, 에휴. 이제 다들 아싸들이어가지고 아저씨들 돼가지고 그죠? 아저씨들이어가지고 아재들이어서 잘 모릅니다 그런 거. 아니 근데 공변도 인스타 없었나요? 몰랐네. 저 인스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러니까 음, 변호사 공부 시작하고 나서부터 아예 끊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도 한참 동안 안 했죠, 한참 동안. 자, 어, 인스타는 뭐 얼라들이 하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그쵸. 네.
네. 자, DC 근데 일단 저희가 이 사건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DC 인사이드가 뭔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음, DC 인사이드라는 게 아는 사람은 아는데 모르는 사람은 진짜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음, DC 인사이드는 주로 DC 인사이드 갤러리 서비스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웹사이트입니다. 갤러리는 다른 커뮤니티의 게시판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웹사이트 안에 게시판격으로 이제 갤러리라는 이름으로 나눠져 있는 거고, 또 이 DC 인사이드라는 사이트를 들어가게 되면은 개인 블로그인 갤로그, 그리고 음, 중앙일보와 함께 운영되는 뉴스 서비스인 DC 뉴스, 음, 뉴스 중계 서비스인 DC 미디어, 음, 그리고 위키 서비스인 DC 위키, 게임 서비스인 DC 게임 등의 부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음, DC 인사이드는 최근 4월 트래픽 기준으로요. 대한민국 방문자 사이트 순위 6위, 음, 6위입니다. 6위를 기록하며 대형 포털 사이트에 버금가는 트래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대형 어, 포털이죠, 이 정도면. 그러니까. 엄청나네요. 네, 이 DC 인사이드 내에는 2,500여 개의 갤러리가 존재를 하고요. 또 갤러리 밑에 또 마이너 갤러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유저 수가 많지 않은 게 4만여 음, 개의 마이너 갤러리가 있고, 또 그 아래 만여 개의 미니 갤러리를 기반으로 다양한 유행어와 트렌드를 만들어내며 20년 이상 동안 다른 커뮤니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음, 아는 유행어들 막 있잖아요. 밈. 음. 그게 여기서 시작된 게 굉장히 많대요. 그래요? 음, 네, 진짜 DC 인사이드라는 곳에 시작된 그런 음, 용어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맞아요. 모르게 우리가 쓰고 있는 것 중에 DC 용어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음, 아시면 될 것 같고, DC를 안 들어가 음, 봤어도, 안 들어가 봤어도, 영향을 받고 그러니까 있다. 네, 하루에 이 사이트는 200만에서 300만 명 가량이 방문을 한다고 하고요. 음, 페이지 평균 뷰가 매일 1억 7천만 회 이상 발생을 하며 야, 하루에 네. 약 100만 건의 게시물이 올라오고 200, 300만 개의 댓글이 달린다고 합니다. 음, DC 인사이드 내 한 갤러리의 규모가 다른 커뮤니티 전체 규모와 맞먹는 경우도 그러니까. 허다하고요. 우리가 그냥 무시할 수준의 규모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가지고 오늘 네네네. 이거 한다고 한번 좀 찾아봤거든요. 이게 네네네. 주식회사 DC 인사이드에서 관리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음. 회사에서 운영하는 그 사이트고 이게 그 연매출이 51억이래요. 어우, 와, 네, 잘 대기업이네요. 51억. 버네요. 그러니까 음. 그 직원 수 50여 명이고 뭐 직원 수는 많지는 않지만 뭐 그래도 이제 어엿한 중견이고 음. 제가 봤을 때는 진짜 그 한국의 레딧이지 않나. 음. 보통 그 미국 음, 짤들 보면은 다 레딧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헤이 그쵸, 저도 레딧. 그쵸, 약간 그쵸. 그렇죠. K 레딧이다. 네. 그렇지 않나 싶네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게 조사를 하면 들어가서 이제 보잖아요. 보면은 왜 네. 이렇게 쉽게, 그러니까 왜 이렇게 게시글이 많이 달리고 댓글이 많이 달렸는지를 보면은 이게 아이디가 그러니까 회원가입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회원가입을 할 수 접근성이 편하다. 있는데 네. 회원가입 없이도 작성을 할 수가 있고 음, 댓글도 쓸 수 있고 이렇게 시스템이 그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조금 음,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한 것 같고, 음, 근데, 웬만한 멘탈이 아니면 제가 볼 때 버티기 힘들 정도의 언어를 구사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음, 그래요.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안 들어가 보신 분들은. 저 본인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자,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오늘의 주제인 우울증 갤러리, DC 인사이드 갤러리, 커뮤니티 격인 하나죠. 우울증 갤러리에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이 우울증 갤러리는 당연히 우울증에 대한 커뮤니티로 2017년 10월에 개설되었으며 처음 몇 개월에서 1, 2년 동안은 우울증에 대한 유용한 정보와 또 우울한 사람들끼리 위로를 제공하는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아까 이제 안데리가 얘기했던 음, 미국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서로 만나서 위로해주고 하는 시스템이 정말 온라인에서 잘 이루어졌던 거죠. 음, 그러나 현재는 완전히 이 갤러리가 그러니까 서로 이제 침묵하는 갤러리로 변질되었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해요. 그래서 과거에는 DC 인사이드의 수도 갤러리라고 불렸던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막장 갤러리와 유사한 음, 수준의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장 갤러리 이름부터 감이 오지 않습니까? 막장 갤러리. 그러게요. 그런 음, 느낌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 갤러리는
우울증과는 거의 상관없는 내용이 주로 이루며 일상 사진이 이제는 올라오고, 예, 지금은 음. 여성 갤러리 회원들을 이제 꼬시는 것이 주요 아, 그게 컨텐츠다라고 가능한 저렇게 건가요? 저 A양의 사건 같은 경우도 사실 저 A양이 그 B군 남자를 만났는데 그 두 사람도 서로 모르는 사이였고, 그러니까 음, 우울증이라는 이런 요소를 활용해서 약간 좀 성적으로 어떻게 해보려는 사건이 실제로 많이 발생한다고 악의를 합니다. 갖고 접근을 하는 사람들이 꽤 네네. 많다. 그러니까 좀 음, 정신적으로 힘드신 분들이 이제 의지할 사람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음, 사건이 좀 발생한다고 하고, 또한 일부 막장 유동 유저라고 불리는 음. 이 유저들의 유입으로 인해서 원래부터 상주하던 우울증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던 사람들이 많이 떠나갔다고 합니다. 음. 이 유동 유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한 갤러리에 있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 갤러리를. 이 음, 유저들이 이제 이 우울증 갤러리에 딱 유입이 되면서 이제 정신병의 원인은 의지에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 온 이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하대하고 막 패드립을 치면서 엄청 그런 안 좋은 글들을 막 많이 남겼다고 해요. 이로 음. 음, 인해서 실제 이제 좀 정신병이 있는 환자나 또 이를 도와주고 싶어하는 유저들이 이 갤러리를 이제 여긴 답이 없다 하고 막 음. 떠나거나 이제 다른 갤러리로 이동을 하는 현상이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이 갤러리에 활동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제 친목을 위해 실제로 술 약속을 막 잡는다거나, 여기서? 예, 어, 관심을 이제 아, 막 그래요? 받으려고 행동을 한다거나, 이제 그런 게 주가 되고, 음. 우울증이나 정신병에 대한 정보나 상담은 거의 이루어지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음. 근데 음,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이 우울증 갤러리를 취재하신 분들의 기사에서 음. 나온 말들을 가지고 온 거고요. 저도 모릅니다. 사실 디테일하게 막 제가 하루 매일마다 들어가서 뭐 여기 있는 갤러리에 글을 본 건 아니에요. 그쵸. 혹시 그러면 두 분은 이 DC 인사이드라는 사이트에 대해서 좀 음. 일전에 알고 계셨는지, 그리고 혹시 접속해 보신 적이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뭐, 아니, 저도 당연히 이제 그 DCS 워낙 유명하니까 이 구조나 이제 그런 거, 그 이 존재나 구조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었고, 전 사실 뭐 한 번도 활동을 해본 적은 없는데, 최근에 좀 그 뭐가 정보가 필요해가지고 좀 들어갔다가, 아, 이런 네네. 데구나 좀 느꼈거든요. 제가 이 그 뭐 약간 그 질병에 대해서 약을 좀 찾아다 보려고 뭐 네네네. 이렇게 그 갤러리가 있더라고요, 관련해서. 근데 이제 음. 음, 같은 성분의 그러니까 잘 드는 유명한 약이 있는데 그 아니 사실은 이제 무좀인데요. 무좀약에 대한 어우야, 네네. 좀 정보를 좀 찾으려다가 어우야. 어우야, 아니 라밋이라고 같은 성분이라는 거야, 약사 선생님이. 그러면 그거 네네. 써도 어, 되는 건가? 라고 이제 그거 물어보려고 들어갔다가 네. 보니까 예, 그런 응원합니다. 아, 진짜 너무들 이렇게 네, 산 응원합니다. 좀 다 TMI 같긴 이해합니다. 한데, 그럴 수 있죠. 저 아니 구두 대기업에서 열심히 신발 신고 신고 뛰어다니고 하면은 무좀이 생길 에 수도 있죠. 야, 그러면은 좀 일을 얼마나 응원합니다. 열심히 저도 했으면. 깨끗했는데 음. 나도 무좀 생길 에 때까지 열심히 일해야겠다. 아니 근데 저 좀 느낀 게 그 거기서 이제 그런 약품이나 이제 그걸 어떻게 퇴치하는지 그런 이제 그 뭐 노하우를 이제 전달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걸 이제 공유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걔 중에서 보면은 이 무좀이 아무래도 이제 남성들한테 많은 성인병이잖아요. 네네. 그쵸. 그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집에 계신 다른 분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준다 하면서 약간 그 남녀 간의 갈등 그런 쪽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갈라치기. 예, 그런 글들이 또 아, 올라오더라고요. 커뮤니티 그런 어디에나 음, 있는 요즘 그런가 현상이라고 봐.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 갈라치기. 같고, 예, 그러다 보니까, 아, 요게 좀 이제 걸러서 좀 들어야겠구나. 요런 데서 그 얘기하는 거 다 이제 재밌다고 읽다 보면은 좀, 편향된 생각을 좀 가지지 제, 않겠나. 야, 그런 좀 제가 생각이, 이제 예, 사실 이 얘기가 뭐 나중에 제가 주제로 다루려고 했는데, 요거 제가 예, 나중에 다룰 주제 잠깐만 얘기해드리자면, 예, 요즘에 학생들은 이제 커뮤니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이제 음, 인터넷이 워낙 그쵸. 어렸을 때부터 스마트폰 쓰고 하는데, 30대, 저희 30대 이제 이상부터는, 어, 젠더 갈등이라는 이슈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느끼지 않는데요. 이제, 예, 그런가요? 근데 이제, 네, 그러니까 저희가 별로 심각한 주제 아니래요. 음, 음, 근데 이제 5, 60대 분 이상 넘어가면 제일 느끼는 사회적 갈등이 이제 정치 갈등이고,
음. 10대 그리고 20대 초반까지는 그 젠더 갈등에 대한 그런 거를 엄청 심각하게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정말로. 그래서 저희가 뭐 요즘에 막 연애 많이 안 한다. 제가 이따 나중에 뭐 통계도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런 게 실제로 이런 인터뷰를 학생들을 해보거나 해도 굉장히 많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웹사이트에서 그런 걸 보고 막 이런 걸 많이 느낀다. 뭐 차별을 받는다고 느낀다. 이런 걸 많이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커뮤니티라는 것이 어딜 가나 요즘에는 이제 젠더 갈등이 이제 핫 이슈구나. 그런 걸 좀 그러니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런 거 많이 뜨지 않아요? 그 유튜브 막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네. 이렇게 어디 커뮤니티 글을 이제 사진 캡처로 떠와가지고 읽어주는 거. 편집해서. 그런 것들 그리고서 이제 쿠팡 광고 달아놓고 근데 또 바로 그런 썰들이 저 너무 바로 재밌어. 스킵합니다. 저 바로 스킵해요, 그거. 스킵해 하세요? 네. 그런 거 너무 재밌어가지고 들어가서 보면 뭐 계속 봐요. 정신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보지 마세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이쯤에서 한번 얘기해봐야 될 것이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자살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정말 자살률 1위 국가인가? 왜냐면 그런 얘기를 저희가 되게 많이 들어요. 대한민국은 진짜 자살률 1위 국가다. 뭐, 그쵸.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높다라고 하는데 정말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이 정말 맞는 말인가를 좀 검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자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라고 물어본다라고 하면은 정말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2019년에는 이 자살률이 26.9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았는데요. 이게 OECD 평균의 약 2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자살률 1위 국가의 불명예를 안고 있었는데 2017년에 잠깐 2위로 내려갔지만 이는 다른 나라인 리투아니아라는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국가의 가입으로 인한 것이었고요. 2018년에 다시 자살률 1위에 이 명예 타이틀을 다시 뺏어 와가지고요. 아주 그냥 탈환했네요, 탈환. 네, 다시 지금까지도 1위의 자살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의 자살률도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 최근 발표된 보고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국내 0에서 17세 아동 청소년 자살률은 10만 명당 2.7명으로 2000년대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청소년 자살률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4% 증가하였으며 자살 및 자해 시도 역시 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여성가족부 장관은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를 하기 위한 방안을 또 발표를 하고 청소년 쉼터를 통해 고위기 청소년들을 찾아내고 사이버 아웃리치 인력을 증원하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왜 근데 이런 일이 제가 발생하는지. 그러니까 나도 지금 네. 들어오면서 무슨 뭐를 하시는 얘기인가. 거예요, 도대체? 나 처음 들어봤어. 이렇게 중간에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중립적인 의견을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디서 뭘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우울증 갤러리에서 좀 하시지. 예. 우리가 대상이 아니어서 모를 수도 있어. 그쵸. 그럼요. 네, 네. 화이팅 하시기 그런 바랍니다. 거겠죠. 네. 네, 많은 그런 청소년 거이시기. 학생들이 지원을 받기를. 음. 또한 청소년 상담 담당 인력을 늘리고 은둔형 청소년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자살 문제에 대한 대응이 강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가장 최근 통계인 2020년 통계를 보면은 대한민국의 하루 평균 자살 사망자 수는 36.6명이었습니다. 하루 평균이요? 하루 평균 자살자 평균 수가 매일매일? 36.6명이고요. 그러니까 매일 그렇게 발생한다는 건 아니지만 1년 동안 발생하는 거를 하루 평균으로 내면 36.6명이라는 수치가 나온다고 합니다. 미쳤네. 네. 진짜 많긴 하네요. 네, 그러니까 한 시간에 한 명 이상이니까 사실은 어마어마한 거죠. 자, 인구 10만 명당 자살한 사람의 수를 뜻하는 자살 사망률은 작년 26.0명으로 전년보다 1.2% 상승했고요. 자살률은 남자가 여자의 2.2배,
를 기록했다고 남자가 더 합니다. 많군요. 그쵸. 왜냐면은 사실 이런 자살률의 전체적인 나이 통계를 보면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의 노인 분들의 자살률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아, 요즘에 그래요? 이제, 예, 어. 노인 자살률이 굉장히 높고, 요즘에 최근 들어서 이제 청년 자살률이 굉장히 높게 증가하고 있는 거고요. 여담으로 청년 자살률이 높아진 이유는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고 경기가 어려워지다 보면은 그 공무원 그쪽에서 굉장히 많은 노량진 이쪽에서 자살을 아,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요? 예. 대한민국의 높은 자살률은 다양한 요인으로 설명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요인은 복합적이며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인 측면을 모두 포함합니다. 제가 이제 가지고 온 몇 가지 중요한 요인은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사회적 압박과 경쟁입니다. 대한민국은 경제적, 학업적 성취에 대한 높은 사회적 압박과 경쟁이 존재합니다. 고등교육, 진학 경쟁, 취업 경쟁, 사회적 지위와 성과에 대한 강한 기대 등이 개인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고 우울감과 무력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이건 이유가 진짜 수십 가지에 달하지만 오늘은 젊은 층을 좀 대상으로 하는 얘기니까 이걸 좀 보자면 지난달 경제 활동 상태에서 쉬었음이라고 답한 청년층 15세에서 29세 응답자가 50만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실직이? 아니요, 실직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을 안 그냥 하고 있다. 일을 하지 일 안 않고 하고 있고 할 있다. 생각 없다. 일 안 하고 할 음, 생각 없다라고 음, 얘기한 게 50만 명이 됐고, 음, 이제 막 기사들에서 보면 젊은 층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음, 이는 2003년 1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규모라고 합니다. 50만 명이 쉬었다라고 얘기한 게. 그리고 이거는 저희 모두가 제가 딱히 설명 안 해도 사실 공감하시잖아요. 한국 경쟁 빡세죠. 아, 올해 또 그쵸. 상반기가 또 빡세가지고. 네. 두 번째는 사회적 고립인데요. 이제 현대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개인의 사회적 연결성이 많이 감소되었고 사회적 고립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특히 가족 구조의 변화, 도시화, 개인의 사회적 관계 네트워크가 약화되는 등의 요인으로 사회적 음, 지지 체계가 약화되고 이로 인해 우울감과 자살 생각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음, 어, 통계 자료를 또 다시 보자면 1인 가구는 2000년대에 들어 굉장히 크게 많이 증가했는데요. 1인 음, 가구의 비율은 2000년 15.5%에서 현재 2년 전 33.4%, 2021년이죠. 음, 33.4%까지 거의 2배 가량이 증가를 했고요. 같은 기간 동안에 4인 가구의 비율이 31.1%에서 14.7%로 감소한 것과 굉장히 많이 대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2018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어, 20세에서 44세 사이 교제 상대가 없다라고 답한 비율이 74%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뭐 솔로다. 통계라는 게 모든 사람을 비교한 건 아니겠지만 이제 이게 음, 보건복지부 자료니까 적어도 수천 명의 표본을 가지고 이제 음, 한 거거든요. 근데 그 20세에서 44세 사이에서 74%가 솔로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충 봤을 때 1인 가구 비율이 15%에서 33.4%면 3분의 1이잖아요. 3명 중 네네. 1명은 그 혼자 살면서 그쵸. 그 중에서 3명 중 2명은 또 여자친구까지 없어. 그쵸. 그 네. 신 선생님 괜찮으신 거죠? 아니, 혼자 살고 너무, 계신 신 선생님 네. 괜찮으신 거죠? 뭐 너무 행복해요. 네. 도움이 필요하시면은 네, 네. 말씀해 주시고 네, 도움 필요하면 연락하겠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세 번째, 네, 요인은 정신건강 대화와 인식 부족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아 맞아요. 어, 예, 이거 우리나라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정신건강에 대한 대화와 인식 부족도가 굉장히 낮은 음,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게 음, 자살률과 높은 연관성을 띠는데요. 음, 그러니까 정신건강,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인 스티그마가 굉장히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음, 정신건강에 대한 대화와 인식이 많이 부족한데요. 음, 따라서 이런 거를 계속 숨기고 자기 혼자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고 자살 위험을 감지하고 예방하는 시스템이 미흡하게 됩니다. 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통계를 보면은 지난 1년간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이 7.2%로 음, 미국의 15년 기준 43.1%
이게 몇 퍼센트가 지금 작은 거죠? 5배, 6배가 6배, 6배인가요? 6배 그렇죠. 차이, 6, 6 7, 배가 42. 차이가 나요. 네. 야. 캐나다는 2014년 기준 46.5%, 아, 호주, 진짜요? 네, 호주는 어, 06년 기준 34.9%로 매우 낮은 음, 수준입니다, 지금. 그래서 남한테 얘기를 안 하고 혼자 이렇게 음, 담아두고 있다가 터지는 거죠. 근데 그니까. 저희가 우울증 아니더라도 사실 사소한 일도 남한테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하물며 뭐 애인한테라도 얘기 안 하고, 가족한테, 뭐 친구한테 얘기 안 하고 혼자 담아두면 이 음, 터지잖아요. 그쵸? 맞아요. 혼자 골마 예. 터져서 뭔가 안 좋은 방향으로 이제 발현이 되기 마련인데, 하물며 우울증 같은 심각한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얘기를 안 하니까 이제 음, 결국에 자살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타깝죠. 자, 그러면은 이런 대한민국의 좀 어느 정도 특수성이라는 게 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특수성이 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자살 또는 심각한 위험을 부추기는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대해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냐? 라는 이제 입장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입장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찬성 입장에서는 언론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핵심 가치 중 하나로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제공하고 공개함으로써 사회적 투명성을 증진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보장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음, 자살과 관련된 음, 게시물도 예외가 아닌 자유로운 표현의 일부로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 있고요. 이러한 게시물이 사회적 문제에 대한 토론과 인식 제고를 이끌어내고 자살 문제에 대한 주의를 오히려 높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한된 자유는 정치적, 문화적인 억압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며 언론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저해할 수도 있고요. 또한 게시물의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은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를 줄이고 불필요한 갈등과 논란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음, 이러한 입장을 찬성하는 방통위는 앞서 말한 대로 전체 회의를 통해서 아까 우울증 갤러리 접속 차단 요청권에 대한 회의를 주최하였고, 위원 중 5명 중 1명은 해당 없음, 4명은 음, 사업자 자율 규제 강화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제는 하지 않고 너네가 자율 강화를 해라 라는 음. 입장을 가졌다는 거고요. 반대 근데, 입장을, 예. 네네, 요것도 저는 잘 이해가 되는 게, 그러니까 네네, 저희만 해도 이런 사건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또 방송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사실 물론 이거를 이런 자살을 컨텐츠로 쓰고 막 그런 거는 좀 안 좋은 것 같지만, 그러니까 저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자살하는 모습을 이렇게 인스타로 라이브로 이렇게 내보낸다는 거는 정말 음, 아닌 것 같지만, 뭐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 사회적 자신의, 논의가 예, 이루어진다는 논의가 거는 이루어지고 하는 그런 장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니지 않나. 저도 이 찬성 저희가 입장에, 뭐 예, 저희가 동의를 하다 학폭 같은 보니까, 이슈도 예. 이제 수십 년간 묻혀 있었다가 이제 사회적 이슈로 음, 올라오니까 빵빵 터지잖아요. 막 빵빵. 예, 저는 뭐 그러니까요. 그 학생 때 찐따였어가지고 맞아가지고 사실 걱정이 없는데, 예, 아, 네. 무서우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여기 다 괜찮으시죠? 그때부터 친구인, 네, 저희는 뭐 우리끼리 같이 놀았지 저희끼리 않습니까? 뭐 조용히 놀았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놀았어요. 예. 자, 반대 입장 그럼 좀 들어보면은 관련 전문가들이 이제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강한 반대 의견을 좀 표명하고 있는데요. 음,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선임연구원 분께서 우울증 갤러리라는 것은 명백하게 대한민국 미성년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었다며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제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표현의 자유라는 게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냐고 비판했다고 합니다. 음, 또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방심위는 방통위는 법률적 표현의 자유와 연관된 다양한 법률 조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심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며, 그 심의하는 기간 중 어른들이 심의하는 행정적인 절차의 지연 중 아이들은 지금 투신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음, 이어 이게 지금 누구를 위한 법률이냐며, 사회의 이익을 보호해야 되는 게 법인데 생명의 위협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법제가 구성되어 있으면 이건 정말 문제라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해외 커뮤니티 사이트는 그럼 어떻게 이걸 대처하고 있는가, 해외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텐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레딧 이런 사이트에서도 각자 다른 규제 사항을 가지고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이런 부정적인 컨텐츠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삭제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고 기능을 통해서 없어지거나요, 자동으로 이제 알고리즘을 통해서 걸러지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업들을 좀 저희가 보면은 그렇게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특히 이제 다 거의 다 미국에 있는 사이트들이잖아요. 음. 그런 국가에 있는 사이트들에서도 자살과 관련된 컨텐츠를 규제 없이 풀어놓는 경우는 일단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뭐 제가 간단하게 먼저 얘기를 드리자면은, 네네네. 저는 먼저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이제 찬반의 입장을 말씀해 주셨는데, 마찬가지로 저도 이미 앞에서 얘기했듯이 찬성의 입장에 서 있고요. 반대의 입장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찬성의 입장에서 서 있는 이유는 당연히 이 법률 전문가로서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 때문인데요. 표현의 자유가 우리 헌법재판소가 위헌에 관련된 재판, 위헌 헌법 소원이나 위헌 법률 심판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본권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면 항상 헌법재판소가 얘기하는 게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민주주의의 뿌리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함부로 제한하거나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민주주의 속에 살아가고 있고 민주주의 자체가 소수의 의견조차 무시하지 않자라는 그 기본 골조를 갖고 있는 것인데, 거기서 이제 표현의 자유를 정부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규제하기 시작한다면 그런 소수의 의견이 묵살될 수가 있고, 그것이 민주주의가 올바른 길로 나아가지 못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저도 역시 동의하는 바이고요. 아울러 그 반대 네네. 입장에서 얘기를 해 주었던 뭐 우울증 갤러리라는 것이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들었다 라거나, 아니면은 뭐 아까 이수정 경기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렇게 어른들이 심의를 하는 행정적 절차가 지연되는 와중에도 아이들은 투신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우울증 갤러리 이야기에 첫 시작이 네. 되었던 그 학생의 인스타그램으로 방송을 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했던 학생도 우울증 갤러리에서 그 사람들이 그 학생 보고 뭐 당장 뛰어내려, 자살해, 너 내일 바로 죽어 라고 부추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학생은 너무 안타깝지만 스스로 그런 선택을 한 것이고, 우울증 갤러리 때문에 그 학생이 자살을 했다? 저는 그것은 이렇게 섣불리 얘기하기에는 인과관계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치 이 사람들은 우울증 갤러리 때문에 이 사람이 죽었다는 듯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서, 저는 그 부분에는 전혀 동의를 하지 못하겠고, 오히려 조금 더 이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너무 높다고 아까 신쌤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교육이나 캠페인 네네. 등을 통해서 어떻게든 그 조금 더 행복을 찾아갈 수 있게 도와주고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도록 이끌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이렇게 우울증 갤러리랑 관련된 학생이 자살을 했으니 우울증 갤러리는 폐쇄해야 맞다, 저는 이렇게 절대 생각하지 않고요. 아울러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요. 이런 외국 아까 말씀해 주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곳에서 부정적인 컨텐츠가 삭제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거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오히려 더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수정헌법 1조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헌법 같은 경우는 사전 검열 금지 원칙을 이제 우리 헌법 21조 제2항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때 얘기하는 사전 검열의 주체는 정부가 검열을 할 때만 그 사전 검열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말씀해주신 오케이, 그런 오케이. 자체적인 커뮤니티 내에서 혹은 이제 DC 인사이드 같은 경우 DC 인사이드 내에서 규제를 통하고 그런 신고나 알고리즘을 통해서 삭제하는 기능을 한다면, 그것은 저는 오히려 그런 것이 자정작용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 이를 통해서 개개인이 가질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더 보호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개입을 하는 것보단 그런 자정작용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네. 너무 저도 좋은 의견이에요. 역시 어, 법률 전문가시다 보니까, 법조문과. 에헴.
가방 끊긴 거 티내시네요. 에헴. 이리 오너라. 아니, 자, 저도 진짜 그 공변 이야기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아니, 일단 그 반대 입장 말씀하시는 분들 중, 그 분들 얘기에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그 라이브 방송을 하고, 그, 뭐, 우울증 갤러리에서 이런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그런 것에서 영향을 받아서 이제 또 자살을 한다고 하는데, 아니, 그분들이 라이브 컨텐츠를 안 봤으면 자살을 안 했을까요? 과연? 그리고 그쵸. 그 우울증 갤러리에서 그걸 안 봤으면 자살을 안 했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결국에는 생각합니다. 그런 위험군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 이제 모인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면은 저는 이제 진짜 효율적인 생각을 한다고 봤을 때 그거를 그냥 이렇게 없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도와줘야 되는 타겟층들이 여기 많이 모여 그러니까 있는 건 확실한 오히려 거잖아요. 좋은 그죠?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좋아. 타겟을 딱 정확하게 할 수가 있잖아. 이분들을 이렇게 타겟으로 이제 자살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뭐랄까 캠페인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아까 그런 부분들이 얘기한 뭐 그 이루어져야지. 예. 여가부에서 하는 그곳에서 이제 DC 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 전담팀이 있어야겠죠. 아, 그렇죠. 그치. 그쵸. 차라리 거기서 없애는 게 아니라. 전담으로 음. 모니터링을 하고 음, 거기에 음, 있는 그렇죠. 위험군을 이제 빨리 감지를 음. 해서 그 도와주는 사람들한테 팀이 먼저 있어야겠죠. 전화를 한번 해본다든지 이렇게 그렇죠, 컨설팅을 한번 그렇죠. 해줄 수 있다게 해준다든지 그런 그렇죠. 게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사실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처럼 여러 SNS 서비스들이 사람들의 이제 행복감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는 이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적당히 하는 건 행복감에 도움이 되는데 많이 하면 할수록 행복감을 크게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런 서비스들에 대해 이제 사용을 규제한다거나 뭐 음란물 또는 명확한 거짓 뉴스를 막는 정도 말고는 글을 못 올리게 하는 조치는 없거든요. 근데 저 그쵸. 또한 표현의 자유와 이제 다양성을 이제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이것을 막는 것은 이제 반대합니다. 근데 다만 이러한 기업들이 그 행복한 사회생활을 돕는 여러 가지 캠페인을 한다거나 행복 증진에 도움이 되는 커뮤니티 센터에 지원금을 낸다거나 이 수익금에 대해서 일부를 이제 그런 지원금으로 낸다거나 이제 관련 연구를 위한 비용을 낸다거나 이제 그런 등의 노력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그쵸. 맞아요. 기업들이 스타벅스가 이제 종이 빨대 쓰는 것처럼. 뭐 그렇죠. 그게 음. 사실 왜냐면 이제 현 시대의 기업은 그저 주주들의 금전적인 이익만을 위한 단체가 아니라 주주를 포함하고 또 임직원과 이용자 그리고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이익을 보장하는 단체로 나아가야 하고, 그게 바로 이제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는 ESG의 개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ESG라고 하면 이제 기업이 그 자연환경 보호 활동이라고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게 그것만이 아니라 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이제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연환경 보호 활동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사실 이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또 이런 DC 인사이드 같은 커뮤니티들이 행복감을 낮추고 만약에 우울증에 대해서 뭐 부추기는 현상이 있다. 그런 거라고 하면은 이런 그 기업들이 앞다투어 나서서 정말 자살 방지를 위한 기금을 마련한다거나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그 활동들에 좀 더 많은 기부를 좀 해야겠죠. 음. 그리고 이제 서비스 사업을 이용하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일련의 활동들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그때 이제 정부가 일정 수준의 활동을 강제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요. 전 약간 이렇게 탄소 배출권처럼. 그렇죠. 탄소 배출권처럼. 예, 그 부족하니까 이렇게 그런 제도까지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또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불행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게 그 커뮤니티나 SNS 산업이 영향을 준 일종의 오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 진짜 아까 말씀하신 그런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이 이에 대해서 부담금을 내는 것과 똑같이 이제 불행이라는 오염을 만들어내는 SNS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이러한 분담금의 의무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확실히 이제 두 분들이 딱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한 명은 법적으로 얘기하고 한 명은 사업적으로 이제 기업적으로 얘기하고 저는 약간 그 인류애적으로 얘기하고 어쩔 수 없지 근본을 고쳐야 않겠습니까? 된다. 예, 이게 직업병. 예, 직업병인 것 같습니다. 근데 배운 게 그거여서 아무래도 그쵸.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그죠? 이제
저의 의견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큰 요인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 세 가지 요인들을 먼저 근본적으로 좀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회적 압박과 경쟁, 사회적 고립, 그리고 정신 건강에 대한 대화의 인식 부족, 이 세 가지에 대한 근본적인 사실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단순히 자살률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것들이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요즘에 또 저희가 많이 보는 슈카 그분에서 이제 슈카 월드. 그분이 이제 출산율 너무 많이 얘기해서 또산율 또산율 얘기한다 하는데, 출무새 그게 진짜 출무새. 또산율 해도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심각한 문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제 생각에 다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출산율, 자살률, 뭐 경쟁, 뭐 사회적 고립,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서 근본적으로 좀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조치가 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네. 네, 마무리해 주시죠. 일단 뭐 여러 가지 의견 들어봤는데 신 선생이 마지막에 좋은 얘기 해줬는데 참 한국에서 삶을 사는 게 참 쉽지 않나 봐요. 그러니까 쉽지 새로운 않아요. 삶을 시작하는 것도 많이들 꺼려하고 지금 삶을 유지하는 것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나 봅니다. 제가 학생들 네. 볼 때 제일 안타까운 게, 음, 너 다시 태어나면 뭐 되고 싶으면 안 태어나고 싶은데요. 이거는 진짜 열에 10명이 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 같아요. 좀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거 저 학생뿐만 아니라 저희 나이 때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다, 뭐 안 태어나고 싶다거나, 뭐 돌로 태어나고 싶다거나, 뭐 바람이 되고 싶다거나 뭐 이러는데 그만큼 약간 삶이 너무 퍽퍽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가 봅니다. 그런 만큼 저희도 이제 이렇게 방송 통해서 이런 문제의식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그쵸. 거를 이제 또 얘기를 해보면서 저희가 또 뭐 궁극적인 의견 목표가 나누면 그거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예. 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면은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여를 또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네네.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마무리 되신 거죠? 오늘 네, 얘기 끝나신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이렇게 또 오늘 우울증 갤러리 관련해서 신 선생님이 준비해 주신 이야기 좀 들어봤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좀 우울한 내용이었는데, 다음 주 주제가 뭐죠? 다음 주 주제는 공변이 준비하신 내용이잖아요. 네. 네. 너무 제가 기대되는데요. 이제 핫한 이슈. 제가 하라고. 뜨거운 감자. 제가 하고 네. 싶지 않다 그랬는데 하라고. 정말 네가 하기 하라고. 싫었는데 정말 하기 네, 싫었는데 네가 하면 누가 하냐. 반강요에 의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핫한 이슈 간호법 제정에 관해서 얘기를 간단하게, 그리고 너무 치우치지 않게 네. 중립적인 입장에서 정보를 제공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입장의 재밌을 것 같습니다. 분이신가요? 저는 아니, 굉장히 오늘 중립적인 거는 입장으로서 네네네. 오늘 거는 이렇게 토론하기가 좀 쉽지 않았는데 이렇게 마음 네네. 편하게 막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재밌게 얘기할 수 있는 주제는 아니잖아요. 좀 네, 라이트하게 그렇죠, 하려고는 그렇죠. 했지만 근데 지금 다음 주 간호법은 거는 굉장히 좀 라이트하고 가볍다는 아니 그렇다는 게 말씀이신가요? 아니라 좀 오케이. 그래도 간호사들을 토론이 또 무시하시는 많이 나오지 건가요? 않을까. 토론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간호법 따위는 네. 가볍다 이 얘기시죠? 잘 알겠습니다, 안대리님. 어쨌든 그렇고요. 저희 다음 주에도 정말 재밌는 또 방송이 될 것 같은데 다음 주에도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 방송 마치는 걸로 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300원으로 추파춥스 하나 먹자. 300원 방송 600원 수익 800원 정도 모이면 이제 하나씩 사 먹자. 이거 올라가면 1,000원은 되겠지. 그지? 믿어봅시다, 여러분. 오케이, 구성이나 해볼까? 이렇게 5분 끌게요. 네.